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고의적으로 조향 핸들을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하거나 우울증 치료 전력 유서가 없더라도 자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15-212879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1. 피고들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망인은 2012년 2월 10일 원고와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보험 모집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스스로 보험가입 의사를 밝히고 상해 사망 이외에 다른 보험이나 특약은 필요 없다고 말하였으며 같은 날 주식회사 동부화재 해상보험과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5일 후인 2012년 2월 23일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제4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제2, 3, 4 각 보험계약은 모두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각 계약의 보험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보장 내용이 동일하고 상해로 망인이 사망할 경우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 합계는 21억 6,900만원에 달하는데 망인이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추가로 오로지 상해 사망만을 보장하는 같은 내용의 보장성 보험에만 중복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무렵 망인은 이 사건 제1 내지 제5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연 9,30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편 망인은 금융기관 및 개인에 대하여 합계 15억 5,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제1 내지 4 부동산에는 망인의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 최고액 합계 23억 7,4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맞춰져 있었으며 위 채무에 대하여 망인이 매월 부담하여야 할 이자는 금융기관 대출금만 놓고 보더라도 매월 400만원 가량에 이릅니다. 여기에 개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감안하면 망인이 매월 부담하여야 할 이자는 망인의 월급여를 훨씬 상회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의 가족들은 망인이 어떤 이유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야 구체적인 채무 내역을 파악하고 망인의 동생 AA의 도움을 받아 이를 변제하였습니다. 망인의 처 피고 A는 2011년경 연 6,600만원 가량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나 그 대부분은 망인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 채무나 이자 변제에 보탬이 될 정도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은 소득을 크게 상회하는 무거운 이자 부담 때문에 재정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할 정도로 큰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은 이 사건 제2 내지 4보험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불과 2주 후에 자신이 운전하던 오피러스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제2운전의 카고트럭과 정면 추돌한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의식적으로 조향 핸들을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평소 망인이 발작이나 쇼크 증상을 보이는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행위가 순간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해 회피하여야 할 정도로 카고 트럭이 망인의 진행 차로를 침범한 채 마주오고 있었다거나 망인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여
망인이 위와 같이 의식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도로는 직선 형태로 망인이 진행하던 방향은 오르막길, 제이가 진행하던 방향은 내리막길이고 망인이 진행하던 방향에서는 사고 지점 전방 240m부터 제이가 진행하던 방향에서는 사고 지점 후방 120m부터 사고 지점에 대한 시야가 확보되어 있었으며 사고 당시 노면은 건조하였고 카고 트럭의 진행 방향이나 망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다른 자동차나 장애물은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제이가 운전하던 카고 트럭의 속도는 시속 40에서 50km, 망인이 운전하던 오피러스의 속도는 시속 52에서 110km 정도로 추정됩니다. 위 두 차량의 충돌 위치와 충돌 자세를 보면 카고 트럭의 차체 좌측면이 중앙선 안쪽으로 0.4m 정도 떨어져 차선과 거의 나란한 자세로 진행하는 상황에서 오피러스가 그 진행 방향 정면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약 5도 정도 틀어진 형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카고 트럭과 정면 충돌하였거나 또는 카고 트럭의 차체 앞부분은 모두 중앙선 안쪽에 위치해 있으나 좌측 3, 4, 5축 뒷바퀴 쪽이 중앙선 위에 위치하거나 중앙선을 일부 넘은 상태에서 그 진행 방향 정면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2.22도 정도 틀어진 자세로 진행하는 상황에서 오피러스가 그 진행 방향 정면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7.25도 정도 틀어진 형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카고 트럭과 정면 충돌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고 제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망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사고 지점 전방 10에서 15m에 이르러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 오피러스 진행 방향 차로는 중앙선에서부터 약 2%의 횡단 경사도를 가지고 도로 외측으로 낮아지고 있고 일반적인 오피러스 차량은 약 30mm 이내의 조향 핸들 유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 범위에서는 조향 핸들을 좌우로 돌려도 바퀴가 조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다수의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를 빙자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 위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합니다. 이 원고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부주의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망인에게 우울증 등 자살과 관련 지을 만한 병력이나 가족력 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유서 등 망인의 자살 의사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에 의한 사고라거나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관한 원고의 고의 또는 자살로 인한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큰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상태에서 보험모집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상해 사망 시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이 사건 제2 내지 4보험계약을 연달아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2주 만에 망인이 의식적으로 조향 핸들을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망인이 위와 같이 의식적으로 조향 핸들을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질병이나 발작 등으로 순간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맞은편 카고 트럭이 망인의 진행 차로를 침범한 채 마주오고 있었다는 등 망인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는 것이고 원심은 위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망인이 보험사고를 빙자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2 내지 제4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였는 바, 그렇다면 원심이든 위 1 내지 4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위와 같은 동기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스스로 야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의 정황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